안녕하세요. 저파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를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니까 다음 한 주부터는 저는 가장 큰 목표가 outdoor activities, 외부에서 좀 많이 늘려보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책에서 읽었는데 태도와 언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 나타난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영어로도 있고 We cannot judge the book by its cover. 그러니까 책의 표지로 이렇게 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자기 성찰을 해보면서 느낀 건 나의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나의 태도, 저의 행동이겠죠? 이 언어로 정말 가감없이 매번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언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목소리 톤이 정말 높았거든요. 왜냐면은 전 선천적으로 좀 예민하고 불안도가 있는 성격이라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목소리 톤이 높기 때문에 Now connected to Chromebook_C15. 오케이. 디스커넥트를 할까요? 오케이. 아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말하는 말그릇이라던가 말하는 방법을 내가 원하는 그 이상형으로 수련해가고 훈련해가는 과정이 정말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천천히 얘기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으며 필요한 말만 딱 얘기하고 간결하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조금 훈련을 해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제가 좀 차분하고 느리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중간 이후부터 아니면은 처음에는 한 5분도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예전에 그 습관대로 그대로 나와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빨라지고 격양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제2의 천성이 된 것 같고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게 습득하는 거니까요. 훈련해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 딱 느낀 게 나의 목소리가 뭔가 좀 평온해지려면은 내 마음의 상태부터 평온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 어지럽고 격양되어 있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목소리가 차분하게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한 나의 감정 상태에서도 제 목소리를 아주 차분하고 여유 있게 그리고 평온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제 마음의 상태가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고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한 게 뭐였냐면 나의 말 그리고 나의 마음 나의 행동은 다 intertwined 그러니까 완전 꼬여있는 것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막 격양이 되어 있을 때는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조금 천천히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저도 훈련하면서 느낄 건데 제 마음이 혼란스럽고 격양되어 있으면 제 행동 그러니까 태도가 막 격양되어 있고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 행동하려고 하고 빨리 걸으려고 하고 막 손도 이렇게 조급하게 행동을 하니까 어디에 부딪히고 뭘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어느 순간 이제 훈련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나의 자세, 나의 걸음걸이, 나의 뭐 제스처, 얼굴 표정 이런 거를 다 다스리려면 훈련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건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뭐 하나도 덜 중요하다고는 저는 솔직히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은 차분한데 갑자기 말을 막 웃으면서
빨리 해버리고, 만약에 혹시나 천박한 비속어를 썼죠. 그러면 그렇게 말한 순간 금방 또 제 마음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 마음도 뭔가 좀 불안해지고, 그리고 심장도 뛰면서 좀 긴장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훈련하고 수련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재밌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네, 진짜 그래서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인생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정직하잖아요. 네, 제 태도와 언어, 제 마음을 수련하고 훈련하는 만큼 그만큼의 결과를 보여주니까 재밌잖아요.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노력을 부어도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건 바로 좀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상에 즉각적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상황이 있다 해도 근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 태도를 바꾸는 거, 언어를 바꾸는 거, 나의 마음을 바꾸는 거,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개선해서 성장시킨다는 이 자체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들이지만 너무 재밌어요. 그 어느 것보다도 네, 제가 제 자신을 흠모하는 나 자신 로 만들어 간다는 거. 사실 우리를 봤을 때 참 한심하고 실망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좀 흠모하고 나 자신을 좋아하는 그 방향으로 훈련해 가는 과정이 전 아마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태도와 언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 잘 나타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훈련을 하면서 한 가지 큰 이득이 뭐냐면 타인을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성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훈련해 보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익혀도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한 순간부터 타인을 볼 때 그냥 나 이 사람을 좀 분별해야겠다 이렇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보여요. 내가 내 자신을 계속 인지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타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타인이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지, 이 순간에 갑자기 격양된 저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지, 이게 사람을 보는 성관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관이라는 게 또 보면은 사실 인생을 살면서 제가 생각하는 좀 크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인간관계에서 100명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한 명을 걷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사기나 범죄 사건도 그 단 한 사람이 주위에 아무리 좋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어도 그 단 한 사람이 다 망쳐버리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또 그 상대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그 커뮤니티까지 망치는 이런 것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빨리, 내 인생에서 빨리 걷어내야 되는 위험 인물이다 생각이 들면 그걸 빨리 알아보는 송구함도 중요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항상 마음으로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 반쪽짜리 지식이고 그 지식을 내 행동에 적용해서 실천했을 때 온전한 지식이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위험인물이다 라는 성관을 가지고 알아보고 빨리 내 인생에서 이렇게 조금 드러내는 것도 인생을 사는데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뭐 살면서 솔직히 그렇게 나쁜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범죄 사건, 밤에 제가 좀 프로파일링 사건들 이런 것들 어떻게 프로파일링이 되는지 그런 심리들을 좀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 공부해 보면 와 진짜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지 제가 좀 많은 케이스들을 봤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성관을 기르는 거, 그 성관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차라리 저는 지금 10분인데 좀 여유있게 차라리 시간을 정해두고 이야기하니까 훨씬 편하네요. 예전에 5분 안에 끊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용도 뒤죽박죽되고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이 조급함을 가지는 게 자기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실력을 마음대로 그만큼 이렇게 자기의 실력을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펼칠 수 있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조급한 그 환경 자체에 설정하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좀 운동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느낀 또 가르침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한 중수 정도가 되면 약간 어떤 상태가 되면 그 조울증 상태입니다. 상황이나 어떤 컨디션이 좋아서 잘 됐을 때는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 절차나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는 엄청 예민해지고 막 조울증 상태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고수 정도로 올라가면 항상 여유롭게 그 사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 실력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환경이 조금 무슨 일이 생겨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금 대처를 해서 내가 내 실력을 펼쳐야 되겠다. 이걸 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트가 되잖아요. 이제 고수를 넘어선 엘리트가 되면 이 엘리트들은 그런 상황, 자기의 실력을 딱 펼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를 설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에게 실력을 발휘할 어떤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는 그 환경 설정 자체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알게 됐어요. 조금 말하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7년 동안 웨이트랑 필라테스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초급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멍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급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결과가 보이고 이제 운동이 뭔지 알게 되면은 자기 그 루틴대로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등 운동을 하러 갔겠다. 오케이, 가슴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그러면은 벤치프레스 기계가 아주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없어. 누군가가 오랬어. 이러면은 거기에 엄청나게 감정이 휘둘립니다. 네, 그래서 모든 운동을 다 망쳐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자기가 생각해도 의외로 기계도 잘 있고 잘 됐어요. 그러면은 막 세상을 얻은 것 같이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감정이 놀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고수가 되면 저 기계가 없으면 막 저 사람을 탓하고, 왜냐면은 또 운동을 하러 가면 조금 예의가 없이 한 기계를 오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이 기계를 쓰고 있으니까 나는 그럼 오늘 다른 기계를 대체해야겠다. 또 다른 운동 루틴을 넣다 보면 작업도 더 잘 오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수가 되었죠. 고수가 되면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트가 되잖아요. 엘리트는 자기 운동만 해요. 다른 사람도 안 봐요. 땅을 보고 자기 음악에 심취해 있어요. 그 엘리트들의 그 특정한 패턴이 있어요. 행동 패턴이. 그리고 이제 그 음악에 심취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화 불가. 나는 대화하지 않겠다. 난 지금 운동하러 와야 됐기 때문에 운동을 빨리 하고 몰입해서, 이 몰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헬스장 가보면 막 상황을 두리번 거린다는 거 이미 자기가 하는 운동에 몰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그 음악과 자기 근육 세포 신경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일단은 두리번 거릴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그 근육 신경과 세포에 그리고 음악에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 불가, 대화 거부입니다. 어쩔 때는 조금 누가 말을 걸어서 들려도 못 들은 척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한번 휩쓸려 버리면 내가 이게 멘탈이 어떻게 조금 감정적으로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이 뭐냐면 환경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운동을 하러 왔기 때문에 딱 운동, 최대한 빨리 짧게 이제 한 엘리트 정도 되면 길게도 운동을 못 해요. 근육, 신경, 세포가 다 예민하게 살아있기 나 지금 조금 흥분했을까? 신경이 예민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오래 하면 조금만 오래 해버려도 오버트레이닝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분들은 짧게 아주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고 딱 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길게 한번 얘기를 해봤네요. 초급, 중수, 고급, 고수, 그리고 엘리트까지.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어느 지금 위치에 있는가? 내 감정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가? 네, 어떤 그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여유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성찰해 보는 것도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말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하루를 마감하는 마감? 맞네요. 마감 맞죠? 네, 하루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태도는 어땠는지 나의 언어는 어땠는지 한번 성찰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그러한 태도와 언어를 하게 된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지 한번 조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한 주도 너무 보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남은 일요일도 잘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만나고 그리고 물론 오늘 하루도 적바 터지는 하루 되시길 바래요. 그럼 우린 내일 만나요. Hello, Japanese guys. I'm just talking about our mindset is representing our attitudes and words as well. Because I've been training myself to the way I speak and the words that I choose. And then also speed of speaking as well and so on and so forth. It is one of my training to improve myself to be concise and persuasive and clearly as well. So one day I just realized that my mental status really affect my words and my attitude as well, because if I just maintain calm and peaceful mindset, then I can speak calmly and peaceful, and then also my attitude is peaceful and calm as well. That's why I realized that my attitude and words and my mindset is intertwined and completely intertwined. That's why I just didn't realize that. So it is sometimes my mindset is really chaotic, also really unstable. I try to just change my words and to speak of speaking as well, and my attitude very calmly, so which really effective and efficient as well. So I just want to talk about that. And then today I'm just going to try to make it an English version and Korean version as well, because I don't want to separate it, because I need more time to do that. That's why I did that. So okay, have a have a good rest of the Sunday, and I hope everybody's just wanting a chocolate day today. Okay, so see you tomorrow and love you.